계속 이어서 보안 강의 하는데 지금 마지막 김 법무관이 나가면서 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소송 요건을 이렇게 한 것으로 거꾸로 지금 본안에 관한 것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소송 요건 말한 것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오늘 얘기한 것은 헌법소송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고 말하는 부분 했는데, 그런 소송의 기본은 어떤 법이라고 그랬어요? 민사소송법이 제일 절차법의 기본법이니까 소송 요건이라는 거와 본안이라는 의미, 뉘앙스는 알겠죠? 본격적인 뭐 그럴 때의 본, 안건 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은 이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전제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때 용어로서 각하랑 기각 용어 가르쳐 줬죠. 여기를 못 통과하면 각하를 시킨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각. 그래서 이 용어를 구별하라고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개념이 지금 공법소송이라고 했던 행정소송, 헌법소송에서도 쓰이는 거예요. 형사소송에서는 소송 요건이라는 용어보다는 소송 조건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써요. 하여튼 소송 요건은 이 본안에 앞서서 갖춰야 될 요건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지금 본안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이 본안이 실체적인, 예컨대 소송에서 뭐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된다, 소송에서 그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 거고, 거기를 못 통과하면 각하가 되는데, 실제 싸움하는 본격적인 내용은 본안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절차법에서는 이런 요소가 자꾸 체크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실제 헌법에서 이 본안에 해당하는 것은, 헌법에 저번 때 이렇게 큰 그림에서 총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기본권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통치구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헌법에. 이 기본권이 이제 이 실체적인 다툼의 내용을 이루는 그런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기본권에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사회문화 또는 약간 상식적으로 뭐 양심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것이 실제 바탕을 두고 뭔가 싸움이 날 거예요. 나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이 뭔가 헌법의 그런 질서에 비춰서 잘못됐다, 이런 헌법소송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배운 거는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또는 뭐 청구인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청구인 적격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무슨 기간, 이렇게 청구하는 기간 또는 소송을 낸다라는 의미에서는 제소기간, 이런 거는 다 소송 요건적인데, 그런 것을 지금 배웠는데 요 부분 실제 싸움의 내용, 본안에 해당하는 것은 이 헌법에서 본다면 여기서 이제 다툼이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구성된 규정을 갖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헌법하고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실체법하고 절차법이 같이 이 체계상 들어가 있어요.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딱 나뉘어 있잖아요. 실체법과 소송법이 나뉘어 있어요. 절차법이. 그래서 실체법에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막 배웠던 것이 트러블이 나오면 이게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을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다루어지는데, 헌법에는 그 자체의 헌법소송이 있는 거예요. 행정법은, 여러분 행정법 책 읽다 보면 행정법은 단일 조문 법전이 없어요. 행정법은 막 이렇게 조문이, 규정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어떤 굳이 있다면 행정심판법이 있고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실체적인 그런 규정 등은 어디에 행정 조직이나 행정 작용에 관한, 그러니까 행정법의 어떤 법의 정의는 행정 조직이나 행정 작용에 관한 이런 법의 총체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실체법적인 조문이 이렇게 규정된 무슨 어떤 우리가 말로는 행정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은. 그러니까 행정법은 처음에 딱 읽다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단일한 법전은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랬을 때 그 행정 조직과 작용이 실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정법에서. 그런 것을 놓고 싸움이 났을 때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 단계에서 심판을 거치느냐, 아까 뭐 임의적 전치, 뭐 강제적인 뭐 전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소송이라는 분쟁 해결의 절차와 실체법적인 것까지 같이 행정법에서 규율돼요. 그래서 이건 헌법이고 행정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고 강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총론 속에는 행정 작용 등에 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행정 구제적인 것이 이렇게 두 파트로 있어요. 그 다음에 강론에 가보면 뭐 여러분이 경찰 행정이라든지 무슨 뭐 이건 행정법 강론에서 배우지 않고 따로 별도로 배우는데 뭐 조세 행정이라든지 또 따로 배울 확률이 높은데 지방자치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넓은 의미의 행정법 강론이고 예컨대 경찰행정 뭐 이런 것 등이 하여튼 주로 배우는 거예요. 또는 건축행정 이런 거 또는 뭐 공무원 제도 이런 것을 행정법 강론에서 배워요. 그런 행정의 조직과 작용을 가지고 규율하고 있는 그런 단일 법전은 아니지만 그런 곳곳에 있는 법전을 이제 우리가 조직과 작용에 관한 행정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그런 법전을 이제 강론적으로 익히는 그런 식으로 행정법은 총론과 강론이 있어서 이게 한 학기 배우고 이 총론 속에서 행정 구제 속에서 또 행정소송이라는 그다음에 손실보상 이런 파트가 있고 손실보상은 국가의 어떤 이런 적법한 행위로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 이 손실보상 보상이라는 개념은 배상이라는 개념 국가배상이라고 할 때 국가가 배상을 한다 손실을 보상한다 보상과 배상의 뉘앙스는 보상은 그쪽이 나한테 어떤 꼭 의법한 게 아니라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내가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뭔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내 땅을 뺏어갔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뺏어간 것이니까 보상을 해준다. 보상금을 받는다. 뭐 토지 수용금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에서 보상 생각해 보면 되고 배상은 국가배상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피해를 입혔어요. 그랬을 때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한 어떤 내가 구제를 받는다. 이런 보상과 배상. 그 다음에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데 있어서 행정소송. 이런 파트로 있는데 이 행정소송이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이런 행정구제법, 요 손실보상, 국가배상, 행정소송 등의 행정구제법을 한 파트로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경우도 있고 행정법 총론 한 파트, 강론 한 파트로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진짜 자세히 배우려면 행정법 총론 중에 이런 행정구제법은 따로 독립해서 한 학기를 배우고 행정법 강론은 예컨대 경찰행정, 건축행정, 그 다음에 지방자치, 공무원법 이렇게 막 각각 하나 특별 어떤 법으로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커리큘럼은 행정법 1, 2 내지는 행정법 1, 2, 3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구제법이라는 것을 하나 별도로 준다면 행정법 1, 2, 3이 될 거고 총론, 구제법, 강론. 그 행정구제법을 별도로 안 주면 행정법 1, 2가 돼서 배우게 돼요. 주로 로스쿨에서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배워요. 1, 2를. 또는 1, 2, 3으로 배운다면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배우는 거예요.
그 행정법 속에는 이런 절차법이 같이 한 파트로 배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민법만 이 교수가 좀 분리되어 있어요. 형법은 물론 형법, 형사소송법이라고 과목은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데 형법은 교수들은 경우에 따라서 뭐 형법, 실체법만 하는 교수가 있고 소송법, 형사소송법만 하는 교수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수들은 그 두 개를 다 해요. 그러니까 민법만 확실히 구분되고 형법은, 형사법은 과목으로서는 구별되는데 담당하는 사람은 양쪽 다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행정법하고 헌법은 이게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절차법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절차법의 기본은 민사소송법이니까 민사소송법 얘기를 먼저 들었으면 아까 막 이런 얘기한 게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동시 타임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그 개념 계속 얘기하던데 보세요. 당사자 능력은 일단 사람이면 된다. 자연인, 법인이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당사자 능력과 구별할 개념에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실체법에서는 안 나와요. 실체법에서는 그런 개념 안 나오고 실체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에 해당하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소송 능력에 해당하는 행위 능력 이런 개념은 나오는데 실체법에서는 당사자 적격은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적격, 뉘앙스 잘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소송에서 네가 피해를 입어서 억울해서 이런 사람끼리 다툼을 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싸움할 때 너는 상관없어. 이 사건에 제3자니까 빠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제3자니까 빠져. 제3자는 이 싸움의 주체로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제3자 빠져 할 때 그게 당사자 적격이에요. 아까 소송 담당이란 말 잠깐 나오는데 소송 담당은 특이한 거예요. 제3자인데 당사자로서 적격을 부여한 경우를 이 소송 담당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까 잠깐 나온 헌법 그 부분에서 소송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제3자는 자기 일 아닌데 왜 끼어들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 적격 또는 청구인 적격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으로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은 아까 말한 대로 동물, 식물 이런 건 안 된다는 의미에서의 일반적 자격을 따질 때는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데 요 구체적인 분쟁 사건을 놓고 따질 때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사람 사이에 없으면 둘이 막 싸우는데 제3자 껴들을 때 제3자가 이 싸움에서 주체가 돼서 싸울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할 때 당사자격이고 그 원래 실체법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뭔가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충돌을 난 사람들이 당사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격.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런 것에서 왜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났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해 주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데 제3자라면 그런 적격이 없으니까 제3자면 빠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네가 옳으니 네 말이 옳으니 따져줄 필요 없어요. 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일반적으로 이 소송에서 이 빨간색이 원고고 이 파란색이 피고인데 여기에 무슨 노란색이 제3자한테 이 분쟁의 해결을 해줄 필요성이 없으니까 이 지금 싸움이 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3자한테는 뭐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본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배척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각하되는 거예요. 제3자가 내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내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뭐 필요성 이런 거 되게 막 어렵게 논리 구성하는데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을 사람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그걸 객관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두 사람 사이가 아닌 제3자한테는 이런 분쟁을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어 개념을 적격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의 객체라는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럼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으면 역시 본안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응?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 지금 막 싸움을 둘이 막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막 지금 막 해갖고 와가지고 천동설이 오르냐 지동설이 오르느냐
뭐 이런 거 싸움을 갖고 와서 법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막 둘은 지금 막 열받아서 싸우고 있어요. 막 내기 걸고 막 그냥 옛날로 치면 지금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맞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그런 역사적 진리, 자연과학적 진리에 대해서 법원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 없다. 필요성 없다라고 생각. 내가 판사가 내가 지금 딴 거 해주기도 바쁜데 이런 역사적인 과학적인 진리를 갖고서 왜 분쟁을 너희는 있다고 하고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막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뭐 법원이 뭐 천동설이 옳다고 뭐 해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동설이 옳다고 해줘봤자 무슨 소리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분쟁 해결해줄 필요성이 없다. 역시 각하시키는 거예요, 소송 요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법학은 뭐냐면 실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유형화시킨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분석하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자꾸 법을 하면 사람이 조금 원래 그런 성격 아니었던 사람도 되게 막 사람들 말하는 거 꼬투리 잡고 되게 분석적이 돼요. 왜 자꾸 그런 트레이닝이 이렇게 부지불식중에 자기한테 배워서. 근데 그걸 유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 분쟁을 해결해 줄 필요성. 그걸 이제 막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유형화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딱 일목요연하게 해서 딱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생으로 애우려고 하면 자꾸 여기 김법무관도 얘기하지만 바보인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그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해서 좀 가지런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암기가 되고 암기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이게 누적 되는 건데 그걸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참 이게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런 필요성을 나중에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타입을 막 유형화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교과서 가다 보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유형화가 시키면 되는 필요성. 그걸 또 주체적으로 볼 땐 적격.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소송 내는 데 대해서 특별히 그 실체법적으로 제소기간이 있는 경우 등은 있을 수 있지만 소송법 자체에서는 늦게 냈다, 지나서 냈다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규율 하지는 않아요. 물론 실권의 법리라고 소송법에서도 있긴 있어요. 실권,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개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내면 되는데 지금 뭐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은 뭐가 있었어요? 이런 청구나 소송을 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딱 집어서 기간을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그 기간을 준 이유의 취지를 보면 너무 이제 지나서 오래됐으면 그런 것에 가지고 이제 더 트집 잡아서 싸울 필요 없다라고 그게 취지예요. 그런 기간을 둔 게. 만약 그런 취지가 없으면 뭐예요? 싸우고 싶으면 끝끝내 싸워야지 왜 6개월 지나면 이제 싸우면 안 된다. 라고 기간을 둔 이유는 뭐겠어요? 6개월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법률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쪽으로 기착되어 있다든지 하면서 지금 와서 그 뭐 또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둔 취지를 교과서 보면 설명할 거예요. 그럼 그 기간도 어떤 의미로 분석하면 돼요? 지금 와서는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게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 소송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주체의 측면에서 청구 적격이든 당사 적격이든 이런 주체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객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런 분쟁 해결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개념은 지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딱 유형화시켜서 하지만 그냥 이렇게 넓게 보면 그런 게 없다면 그 필요성이란 말은 사람으로 치면 제3자는 빠져라. 적격이 없는 거랑 또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그걸 객체적인 측면으로 말하느냐 주체적인 측면으로 말하느냐지.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읽어나가면 훨씬 편해요. 그걸 그 자체가 하나의 뭐 이렇게 주어진 명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거꾸로 그런 명제나 분류를 우리가 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못 통과하면 이렇게 각하되는 거예요. 각하. 그러고 나서 이제 가타부터 본격적인 싸움의 내용에 승부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을 시킬 건지 배척해서 기각시킬 건지를 하는데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그런데 헌법에서는 그 실체법에 해당하는 게 기본권으로서 그다음에 통치구조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 플러스 헌법소송을 배우고 그게 헌법의 1, 2, 3이 되는 거고 과목상. 역시 헌법소송을 별도로 한 학기 배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헌법소송이 없었던 저번 때 얘기했듯이 딱 시험 보는 그때쯤에 생겼어요.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헌법재판을 그다음에 변호사로서도 요새도 변호사가 헌법재판 해본 변호사가 거의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은 공부로는 배우는데 실제 한 번도 안 해보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시험이나 일반 공부는 무진장 열심히 하는데 실제 헌법재판 해본 사람이 변호사 중에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기회도 한 번도 못 하게 돼요. 변호사 헌법소원 같은 건 변호사 강제주의이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어떤 변호사는 자기가 변호사인데 헌법소원 한번 해보려고 뭐 뭔가 만들어서 하기도 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그 헌법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자기가 변호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변호사일 때 이건 조금 우스갯인데 자기가 변호사면 변호사 강제주의에서 그래도 딴 사람 써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하면 돼요. 그때의 자기는 원래 당사자로서 자기인데 또 자기가 하필이면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호사 강제주의를 거기다 적용하면 자기가 자기 사건 자기가 스스로 본인으로서 할 때는 안 되지만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자기가 하필이면 변호사니까 그 조문 보면 자기가 변호사일 때는 괜찮다 그건 있어요. 조문에 자기가 변호사일 때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고 있는 특이한 경우에 저번 때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대리원칙 이런 거 가르쳐줬죠. 오늘 나오던데 하여튼 이런 실체법의 그런 지금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는 큰 이제 그 소송의 골격 속에서 소송 요건을 얘기해줬고 행정법에서도 행정작용, 조직 이런 것 등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행정소송을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이해하고요.